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1-3 카라얀의 호흡과 손길이 내 노래에 빚어냈다. 소프라노 조수미 한기홍.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각기 다른 시점에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 파트 전체를 몽땅 외운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서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외운다면 서너 개의 오페라를 외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그가 시하는 거의 모든 오페라를 안보했어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쏘아했죠. 로린 마젤과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모리스 라벨의 오페라 소년과 마술을 공연할 때 처음 만났다. 청바지 차림에 순수한 남방을 입고 집에서 잠시 산책 나온 사람처럼 손에 신문을 돌돌 말아들고 나타났다. 연습하러 온 지자가 운동화 차림에 악보도 들고 있지 않았다. 라벨의 곡은 고난도의 멜로디의 프랑스어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난곡 중의 하나입니다. 다들 발음 문제 때문에 애먹는 곡인데 저는 자신있게 노래했지요. 첫 연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마젤은 노래가 끝나자 수미는 거의 절대음감을 갖고 있구먼 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마에스트로, 저는 거의가 아니라 완벽한 절대음감을 갖고 있습니다. 로린 마젤은 당동을 한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잠시 놀란 토끼 눈을 뜨더니 브라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절대음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악가에게 굉장한 장점이다. 남들보다 음을 훨씬 더 빨리 익힐 뿐더러 한 번 들은 곡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영원히 남듯 노래를 한 번 들으면 그 음이 필름 찍히듯 고스란히 머리에 새겨진다. 웬만한 대중가요나 가곡은 한 번만 들어도 완벽하게 암기한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음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이 그 음의 터치가 낮거나 높으면 노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리밖에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대학 1학년 시장 시간 때마다 애를 먹었어요. 특히 애를 먹었던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다장조, C 메이저에서 C음을 도로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장조 G 메이저에서 G를 도로 부르고 사장조 멜로디를 다장조 개음으로 부르는 것은 죽어도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는 솔은 솔로 들릴 뿐 도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을 도로 불러야 하니 개음이 온통 뒤죽박죽 돼버리고 마는 거죠. 다니엘레 가티의 사과, 당신의 해석이 옳았다. 저수미가 기억하는 지휘자 중엔 이탈리아 출신 다니엘레 가티가 있다. 33세의 나이로 산타 시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발탁된 천재다. 클라우디오 아바도에 숨겨놓은 자식이라는 설이 있을 만큼 아바도와 많이 닮았고 지휘 모습까지 비슷하다. 이탈리아 오페라 해석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다. 아주 섬세한 곡 해석이 강점인데 FF 아주 강하게부터 PP 아주 예리게까지의 큰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그에 걸맞는 오케스트라 독특한 색깔을 표현할 줄 안다. 가티와는 코멘트 가든에서 청교도를 같이 공연했죠. 처음에는 서로의 해석이 달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는 제가 맡은 엘비라 역의 노래를 들으며 시시콜콜한 지적을 자주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식으로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해석이 목소리에도 맞고 정확한 것 같아 연습 때도 기어이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리허설이 계속되는 그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서로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냉랭하게 연습만 할 뿐이었죠. 큰 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고 제가 분장실에 막 들어가는데 가티가 저를 부르더니 당신 해석이 옳았어요, 사과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놀랐죠. 지휘자들과 곡의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기꺼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죠. 다니엘 가티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음악하는 사람이 금방 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휘자에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집니다. 카리스마도 필요하지만 오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자리죠. 가티는 아리아 도중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 그것을 제 잘못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제가 박수를 유도해서 공연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의 생각, 제가 청중의 박수에 연연해 한다고 생각했죠.
주세페 시나폴리 같은 지지자도 디시플린, 규율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용이야말로 지지자의 진정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스미의 기억에 지지자 주빈 메타는 영락없는 인도 사람이다. 부유하는 인도인에 대한 애정이 절대적이다. 일면식도 없는 하청 인도인의 미련을 발벗고 해결하는 그의 처신을 조스미는 목격한 적이 있다. 조스미는 199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 공연 때 주빈 메타의 지휘로 밤의 여왕을 불렀다. 주빈 메타는 관중과 잘 융합하는 성격을 지녔어요. 권위 따위는 개나 줘버린다는 사고방식을 견지하죠. 페페론치노라는 인도식 고춧가루를 늘 들고 다니며 술이든 스테이크든 이 향료를 술술 뿌려 먹고 마시죠. 매운 음식이 나오면 이것 좀 먹어보라며 듬뿍 들어주고 그 위에 페페론치노를 새빨갛게 뿌려줍니다. 사양할 수 없어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라고 인사하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거든요. 식사 시간만 되면 마에스트로와 나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마에스트로의 눈에 안 띄려고 피해다니고 마에스트로는 이리저리 매운맛 동지를 찾아다닙니다. 그의 지인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있어요. 마력이 있는 지휘자입니다.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를 녹음할 때 저는 그가 지휘하는 모습에 얼이 빠진 적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안을 때는 너무도 부드럽고 음악적인 소신과 개성은 너무도 명료하고 완강하죠. 녹음할 때 저도 모르게 입을 해버리고 그의 손짓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노래 안 해요라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순서도 놓치고 그의 지휘에 빠져 있었던 저를 발견했죠. 주빈 메타는 페페론치노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제 마에스트로입니다. 조스미의 인생 마에스트로는 어머니다. 1983년 이탈리아 산타 치칠리아 음악원에 입학한 조스미는 가체라는 일본인 친구를 만난다. 가체는 조스미가 보기에도 보통이 아닌 여자였다. 일본 도쿄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가체는 눈부신 외모에 이탈리아에 능통했고 도통 모르는 노래가 없었다. 가체에는 목소리가 아름다워 그가 노래하는 모습만 보면 가슴에서 불덩이같이 솟는 것 같았어요. 가체의 피아노 자동차로 운전 연습도 하고 함께 어울렸지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과 반발심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죠. 출중한 실력의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가체를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산타 치칠리아의 불면의 밤을 호소했죠. 장장 3장에 걸쳐 가체에 대한 제 애정을 고백했어요. 카라얀 나무 십자가의 교훈. 그 편지를 받은 조스미의 어머니는 내 가슴에 불덩이가 치솟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조스미에게선 어머니의 답장은 염려와 우려가 고스란히 느껴지면서도 단호하고 관용이 넘치는 인생 철학을 잘 보여준다. 마리아 칼라스와 레나타 테발디의 그 유명한 라이벌 관계를 수미 너도 잘 알고 있지. 두 사람은 당대 소프라노의 양대 산맥이었다. 천사의 목소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리릭 소프라노였던 테발디에 비해 그 풍부한 성량으로 드라마틱해서 콜로라투라까지 넘나들던 칼라스는 테발디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들 하지. 두 사람의 노래를 모두 좋아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만큼은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노래는 아름다운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게 바로 노래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노래는 결국 거짓일 것이다. 엄마는 수미가 항상 아름다운 마음으로 노래하길 바랬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수라면 1등이 아니어도 좋고 세계의 정상이 아니어도 좋다. 조스미는 지금도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카라얀의 무덤을 찾는다. 작고 초라한 나무 십자가만이 그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 그는 살아서 모든 것을 가졌으니 죽음만은 빈손으로 소박하게 맞고 싶다고 유언했다고 한다.
무덤 앞의 나무 십자가를 보고 있느라면 카라얀의 출세와 돈에 눈이 먼 속인이라는 세간의 비난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카라얀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저 나무 십자가가 상징하는 소박한 평화와 행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음악도 바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나무 십자가의 평화와 행복입니다.